조선공주로 훈민정음을 창제했다는 소리까지 듣는 세종의 차녀 정의공주. 정의공주는 세종과 소원왕후 심씨의 8남 2녀 중 셋째 자녀이자 적차녀인데 위로는 언니 정소공주와 오빠 문종이 있고 아래로는 수양대군과 안평대군을 비롯하여 7명의 남동생이 있습니다. 1424년 첫째인 정소공주가 겨우 13살 때 병으로 죽어 이후 26년간 실질적으로 세종의 장녀이자 유일한 정녀였습니다. 실록에 따르면 정의공주는 총명하고 지혜로워 역산, 즉 수학과 천문학을 할 줄 알아 관심사가 많는 아버지 세종대왕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정의공주의 시가인 죽선안시 가문의 기록에 따르면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할 때도 오빠 문종, 두 남동생 수양대군, 안평대군과 함께 많이 도왔다고 합니다. 세종민방언부능 이문자상통 시제훈민정음 이견음토착 유미필구 사제대군의 지 개미능. 세종이 우리말과 한자가 서로 통하지 못함을 딱하게 여겨 훈민정음을 만들었으나 변음과 토착을 다 끝내지 못하여서 여러 대군에게 풀게 하였으나 모두 풀지 못하였다. 수하우 공주 공주직 해구이진 세종대가 칭상 특사노비 수백구. 드디어 공주에게 내려보내자 공주는 곧 풀어 바쳤다. 세종이 크게 칭찬하고 상으로 특별히 노비 수백을 하사하였다. 죽선안시 대동보. 하지만 이 기록을 그대로 믿기엔 문제가 있는데 출처가 1976년에 편찬 및 출판된 집안 족보며 숱한 행장처럼 조상을 미화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리고 노비 수백을 하사했다는데 개국 공신에게도 노비는 30여 구 하사하였고 이후 공신에게도 몇 명에서 10여 명 정도 하사한 사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계유정난 후 세종대왕의 후궁이었던 혜빈 양씨에게 노비 100구, 정의공주와 세종의 다른 후궁 및 공주에게 29 등을 내린 기록이 나오지만 계유정난에서 죽은 신료의 노비들을 몰수한 후 나눠준 것이라 사정이 다릅니다. 따라서 공주에게 수백 구의 노비를 하사했다면 막대한 재정 부담을 이유로 대간이나 유생의 반발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기록이 없어 허구이거나 기여했다 해도 과장되어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훈민정음 완성 직전 정의공주의 양모가 상을 당했는데 세종대왕이 직접 상복을 입지 말라고 한 기록이 실록에 있습니다. 이 기록을 참고하면 정의공주도 다른 왕자들처럼 훈민정음 창제 작업에 참여 혹은 지속히 위해 세종대왕이 편의를 봐주었다는 추측의 근거 정도로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페미니즘 학계에서는 이 내용을 근거로 훈민정음을 세종대왕이 아닌 정의공주가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빙성이 낮은 야사에 불과하며 정의공주의 참여가 사실이라고 해도 작은 부분에 협조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의 추측에 불과합니다. 특히 한소진의 소설 정의공주는 정의공주의 훈민정음 창제설을 주장하는데 족보 죽선안시 대동보를 토대로 정의공주가 토착음에 관한 문제를 해결했다는 내용의 착안을 한 소설입니다. 토착음은 환단고기의 단군세기편에 나오는 가림토 문자이며 정의공주는 그 가림토 문자를 바탕으로 한글 창제에 기여했고 한글의 모태는 가림토 문자라는 상상력을 기반으로 소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소설적 상상과 허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데 사설을 기반으로 한 것도 아닌 소설을 기준으로 삼아 역사를 논하는 것은 무리한 일입니다. 정의공주는 세종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세종이 중국에서 사온 안장을 손수 고치려고 칼로 깎다가 칼끝이 다리에 박히자 공주는 술을 만들고 난 지게미를 데워 상처에 붙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부기가 빠져나가게 한 후 자석을 갖고 부러진 칼끝을 떼어냈다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정의공주는 죽선안시 가문의 연창의 안맹담에게 하가했는데 부부의 금슬은 매우 좋았다고 하며 슬하에 사남 2녀가 있었습니다. 아들은 안여달 안운천 안상계 안빈세이고 1년은 정광조의 부인 2년은 한치레의 부인인데 한치레는 서원 무원곤 한학의 아들로 덕종비 소해왕후의 동생입니다. 1462년 12월에 연창이가 사망하자 이남 안운천이 심효살이 중 22세로 졸하였고 1477년 2월에 정의공주가 사망하자 사남 안빈세도 심효살이 중 32세로 사망했습니다. 아들 안운천의 딸은 정인지의 막내 아들인 정상조와 결혼해 아들 정세호를 낳았으며 정세호는 딸 하동부대부인을 낳았는데 하동부대부인은 덕흥대원군의 아내이자 선조의 어머니입니다.
덕흥대원군은 세조의 4대 손이라 덕흥대원군과 하동부대부인 정씨는 학렬상으론 10촌이 되며 아들인 선조는 부계와 모계 모두 세종의 후손이 되는 셈입니다. 선조 다음의 왕들이 모두 선조의 후손임을 생각하면 선조 때부터는 정의공주는 조선왕조의 중시주가 된 셈입니다. 안맹담이 1462년에 죽자 불교에 대해 조예가 깊었던 정의공주는 남편의 명복을 빌기 위해 지장보살본원경 3권을 간행했는데 이 책은 대한민국 보물 966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안맹담은 술을 매우 좋아하여 병을 얻기도 했다는데 세종대왕이 사위를 불러다 혼을 내기도 하고 달래기도 했지만 말을 듣지 않자 정의공주의 집에 술꾼들이 출입하는 것을 금했다고 합니다. 안맹담은 계유정난의 협조에 성록대부가 되었고 세조 1년인 1455년에 좌익원종공신 1등에 책록되었으며 1457년에 수록대부에 가자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의공주도 이런 남편의 공운에 힘입어 남동생 세조로부터 노비와 전토 등을 받았으며 정인지의 아들과 결혼한 장녀 안씨와 둘째 아들인 안온천은 정의공주 생전에 사망했습니다. 셋째 아들인 안상계는 세조의 계유정난에 동조하지 않고 저자도에 은거했다가 예종대에 복관했으며 넷째 아들인 안빈세는 정의공주가 병들자 세조가 특명을 내려 벼슬을 7계급 올려 동부승지에 임명했습니다. 불교의 조예가 깊었다는데 연창이 안맹담과 함께 세종대왕 승하 후 소원왕후와 세종의 명복을 기원하기 위해 문수사를 중창하였고 안맹담도 평소 불경을 읽고 살생을 싫어해 양잠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 산 63-1에 있으며 남편과 합장되어 있는데 1982년 11월 13일에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50호로 지정되었습니다. 바로 인근에는 연산군과 거창군 부인 신신애의 묘, 태종의 후궁인 의정공주 조씨의 묘, 연산군의 정녀인 폐휘신공주와 폐능량위 공은경 내외의 묘가 위치해 있습니다. 봉부는 2개로 정의공주가 묻힌 자리는 정면 기준 오른쪽인데 거북조각 형상인 받침돌은 일설에 따르면 경복궁의 2쌍으로 있던 것 중 하나를 왕명으로 이곳에 가져온 것이라고 합니다. 머릿돌에는 용조각 2마리가 정교하게 새겨져 있는데 비문을 지은 사람은 정인지이고 글씨를 쓴 사람은 정의공주의 사남 안빈세라고 합니다. 정이라는 작호가 서조모인 의빈권 씨의 궁주 시절 작호와 한자까지 일치합니다. 여담으로 언니 정소공주의 처음 작호는 정혜였는데 의빈권 씨의 딸 정혜옹주와 작호가 같다는 이유로 정소로 변경했다고 합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소설 정의공주가 있으며 KBS 드라마 대왕 세종에서는 유년 시절만 짧게 나오는데 이주연이 연기를 했습니다. 한편 세종은 정력이 아주 우수해서 아들만 18명을 낳았지만 딸은 공주 2명, 옹주 2명에 불과했습니다. 수건 이씨 소생인 정한옹주는 시몬의 형 신징의 증손자로 소원왕후의 육촌 당질인 청성의 심한회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묘소는 경기도 포천시 화연면 명덕리에 있는데 원래 남양주시의 부부의 무덤이 각각 따로 있었지만 이장 과정에서 합장묘가 되었다고 합니다. 상침송씨 소생인 정현옹주는 세종 7년인 1425년 세종의 셋째 딸이자 서장녀로 태어났는데 어머니는 상침송씨로 당시 정호품의 궁녀였습니다. 출생과 관련해 세종실록에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지만 세종 18년인 1436년 참해 윤은의 아들 윤사로에게 하가했습니다. 윤사로는 정현옹주와의 혼인으로 영천군이 되었으며 후에 좌익공신 좌찬성 영천부원군의 벼슬에 올랐습니다. 성종 11년인 1480년 11월 6일 정현옹주가 조례 성종이 쌀과 콩 100석, 종이 150권, 정포 40피를 부조했는데 정현옹주의 무덤은 경기도 장단군 북대동에 있습니다. 오늘 조선공주록은 훈민정음을 창제했다는 소리까지 듣는 세종의 자녀 정의공주였습니다.